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오늘은 심심해서 한번 좀 테크 쪽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귀차니즘으로 좀 귀차니즘을 다른 쪽으로 이제 해소해 보려고 제가 이제 강의 어,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강의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 CS224라는 강의를 외부 강의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PDF를 볼 수가 있어요. CS224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자연어 처리에서 제일 유명한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강사 소개 있고 내용 있고 과거 강의들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2020년 봄학기에 강의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이 실라부스 웹 실라부스 안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PDF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에서 일일이 슬라이드 누르고 저장, 슬라이드 누르고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리죠 얘는. 기다렸다가 저장. 이걸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작업으로 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는 py.py 파이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네.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뷰티풀 숲이라는 네, 웹 크롤링 라이브러리고요. 상당히 많이 유명하죠.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웹크롤링 관련해서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것 아니고 뷰티풀 숲을 따로 공부하진 않아서 그냥 오로지 그냥 이런 약간의 자동화를 위해서 뷰티풀 숲을 쓸 수 있다. 이걸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면 제가 몇 개 이제 링크를 해놨는데 일단 뷰티풀 숲 치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글로 뷰티풀 숲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링크 페이지에 코드가 있으면 그대로 이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되고 주피터 노트북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되죠. 이 셀에서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누르면 셀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 모르면 상당히 또 골치 아파요.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시키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뷰티풀 숲이. 그리고 A키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셀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B키 누르면 아래 셀이 만들어집니다. A 뭐 이런 식으로 D 두 번 연타하시면은 지워지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링크 이 CS224 페이지 링크를 이제 예, 웹 URL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웹 URL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웹 URL을 이 get이라는 부분에다 넣으면은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접속을 해주고 그 웹페이지를 얻어옵니다. 웹페이지를 얻어와서 그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뷰티풀 숲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뷰티풀 숲 객체로 만들게 되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자세히 모르고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뷰티풀 숲이 여러 가지 파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HTML 파서를 사용해 가지고 이 HTML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지고 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하면 네 읽어온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TML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프린트하는 함수 같은 건 살짝 닫아 놓으시면 실수로 또 셀 클릭하면 막 커지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뷰티풀 숲을 쓰기 위해서는 HTML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크롬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크롬에 이제 강력한 웹 개발 도구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F12를 눌러주세요.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영역마다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슬라이드 요소들의 태그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드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슬라이드에 가져가셔 가신 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인스펙트 그 오른쪽 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인스펙트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태그가 딱 떠요. 네, 태그가 딱 뜹니다. 태그가 딱 떠서 보니까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전체 경로가 있거든요. 전체 HTML의 바디 중에서 이 div라는 태그, 그러니까 어떤 영역, 스케줄이라는 어떤 div 영역 안에 테이블이 들어있고 테이블 바디가 있고 테이블 바디는 여러 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행. 근데 그 여러 행 중에서도 이 td가 이제 바로 그 열이거든요. 행 안에 여러 열들. 열 안에 이 A 태그가 숨어 있는 거예요. A 태그. 그 A 태그가 바로 여기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전체 주소가 나오는데요. CS224 웹페이지에서 이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월 21일 화요일 강의에 해당하는 PDF 파일에 링크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링크들을 PDF가 들어있는 PDF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간에 이 링크들을 스케줄이라는 이 div 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프린트 숲 하시면 스케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HTML을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전체 HTML을 가져오게 되면 이 스케줄이라는 디비전 밖에 있는 어떤 PDF들도 가져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스케줄 안에서 가져오는 걸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떤 링크를 찾아봤냐면 이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A 태그의 링크가 스케줄이라는 디비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스케줄 디비전에 있는 HTML 태그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이제 어떻게 뷰티풀 숲 통해서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숲 객체를 지금 프린트 해봤었는데 그 숲에 find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div라는 객체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id는 article body라는 걸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얘 스케줄, 제가 스케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div인데 id가 스케줄. 아까 id가 스케줄 맞죠? 예, 여기 보시면 직접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div 클래스는 이거고 id는 스케줄. 그러니까 스케줄 가져오면 이 div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헬이프만 이제 끌고 오면 저희가 좀 원하는 대로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프린트 스케줄 보시면 쭉 나오는데 네,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슬라이드 PDF 링크가 있네요. 네,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스케줄 안에 있는 모든 A 태그에 A 헤리프 태그를 다 가져오게끔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헤리프를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찾아보니까 요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숲객체 안에 find all 해서 A 태그를 다 가져오되 href가 있는 놈만 가져와라 이렇게 될 건데 이 숲이 바로 이제 이 스케줄이잖아요. 스케줄. 뭐 이건 프린트는 그냥 하죠. 프린트.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좀 키워볼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네.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테이블의 양이고 최소한 이제 여기 있는 슬라이드 그러니까 3월 10일 날짜 강의 슬라이드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보다 보니까 뭔가요? 인터프리터빌러티 이거잖아요. 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쉬운 걸로. 여기 보시면 아까 베르 그 컨텍스추얼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베르트라고 되어 있는데 베르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베르트는 이렇게 슬라이드 명이 짧은데 제이콥 데블린 베르트 .pdf 명인데 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기가 힘드니까 베르트 베르트가 없네요. 왜 없지? 가만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assignment 4.pdf가 있잖아요. 그럼 assignment 4하고 이제 거의 이제 잡힌 게 없는데 assignment 4가 어딨냐면은 숙제 4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assignment 4 다음에 한 요쯤에서 끊겨버려가지고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들이 지금 네 검색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얘네들이 이 베르트가 이 스케줄 디비전 밖에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스케줄 안에 안 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스케줄 프린트 했죠. 스케줄 프린트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어사이먼트 4 이제 나오잖아요. 어사이먼트 4 A4.pdf 나오고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잘린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뭐 점점점도 없고 뒤에 또 이 태그 순서는 또 제대로 또 지키고 있거든요. 이 디비전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어떤 특성을 타는 건지 코드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리밋이 들어가면 되나 싶어가지고 리밋은 난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떠요. 이 find 함수 안에서 find all을 호출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이미 이제 들어와 있다고 멀티플 밸류를 받았다고 리밋 키가 이제 두 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키를 받았는데 이제 또 받았다고 에러가 나버려가지고 리밋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스케줄 디비전 안에서 찾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요. 네, 포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숲 개체는 전체에서 찾은 거잖아요. 전체에서 찾은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다시 긁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얘는 좀 내용이 지금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페이지가 이제 적다면 적은, 많다면 많은 건데 또 적다면 적은 거라 가지고 진짜 페이지가 클 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뒤비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전체를 다 뒤비기가 싫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다 뒤비는 수밖에 없죠. 여긴 또 왜 베르트가 없어? 얘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위로 검색해야 돼. 위로.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 디비전 안에서 한정 지으면은 검색이 안 되고 전체 HTML 바디에서 검색하면 이게 되고, 약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숲으로 바꿀게요. 스케줄 한정 짓지 않고. 네, 출력은 뭐 하면 있겠죠, 당연히. 이 보시면 A 태그에 있는 애들만 지금 이제 다 끌고 왔는데, 아까 어사이먼트 A4 뒤에도 아까와는 스케줄일 때와는 틀리게 내용들이 많이 있죠. 베르트 여기 죄송합니다. 베르트 파일 있네요.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PDF 가져오는 거지, 뭐 이런 읽기 자료 그냥 웹페이지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PDF가 들어있는 놈만 가져오자. 네. 그래서 걔를 PDF 링크라고 하는 배열에다 저장을 하고요. 만약에 네, 그런 거죠. 이 링크의 이 링크가 스트링이잖아요. 링크가 어떤 .pdf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링을 가지고 있으면, 네, 숫자를 반환합니다. 발견된 인덱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발견이 안 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0보다 클 거예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예, PDF 링크에다가 담으면 되겠죠. append A 이렇게 하시면 PDF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뭐야, 이게 뭐죠? A.find 이게 아닌가? 응?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뭐, not supported between non-type A.find. 아까 A가 뭐였? 아, A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까 이거였죠, 헤리프. A가 그 스트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PDF가 있는 링크들만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슬라이드가 있는 놈들만이잖아요. 뭐 리딩 이런 거 리딩 머티리얼이고, 뭐 또 리딩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지가 않네. 네.
그러면 저장할 때 이제 조건 하나를 이제 더 넣으면 되겠죠. if 얘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쓰는 거 좀 싫으니까 a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a 스트링 네. a 스트링에서 슬라이즈가 있는 애들만 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리스트잖아요. 슬라이즈. 네, 맞습니다. 얘들을 루프 돌면서 하나씩 들어가서 열고 저장하고 열고 저장하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끝이 보이네요. 네, 걔를 위한 링크를 하나 저장을 해놨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Simple example of downloading files using Python. 뭐 리퀘스트를 사용해라, wget을 사용해라, 뭐 리다이렉트를 써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wget이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래픽도 있고 해서 일단 wget은 리눅스에선 그냥 기본 그 쉘 명령어인데 지금 파이썬 wget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pip install wget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바로 여기 복사해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접속할 주소, 그러니까 그 주소는 바로 이 주소가 되겠죠. 이 주소가 될 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해보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하고 URL 하고 다운로드해서 이 뒤는 뭐냐면은 저장할 파일의 패스예요. 그러니까 파일 패스라고 하면 이제 경로, 디렉토리 경로 플러스 최종 파일 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로를 보통 파일 패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파일 패스로 사용해야 되는 건 사실 여기에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네,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트링에서 이 슬래시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잘라냅니다. 그걸 이제 스플릿이라는 함수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분리하고 이 URL을 파일 URL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파일 URL을 그 슬래시 기준으로 잘라내려면은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스플릿 할 캐릭터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슬래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리스트가 이제 리턴이 되거든요. 얘를 뭐 스플릿 스트링이라고 해볼게요. 스플릿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슬래시 기준으로 앞에 있는 슬라이즈와 이 뒤에 있는 .pdf까지의 두 개를 문자열을 쪼개 가지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리스트로 저장하고 다시 받고 뭐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 패스는 앞에 디렉토리 상관 안 하고 그냥 이 pdf get.ipynb 파일이 있는 폴더에 그냥 저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폴더는 필요 없고 파일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현재 폴더에 저장할 거라서.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는 스플릿 리스트 이렇게 하시고 이게 좀 중요한데 스플릿 리스트 아까 이제 다시 출력하면 이렇게 되고 스플릿 리스트에 지금
두 번째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를 써야 된다? 1을 써야 되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1이잖아요. 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바로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스플릿 리스트였고 아까 그 스플릿 리스트의 첫 번째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안 헷갈리려면 여기 괄호를 쓰시면 되는데 괄호가 너무 많아도 헷갈리니까 저는 이제 괄호를 안 써도 안 헷갈리는데 얘가 이제 파일 네임이 되는 거잖아요. 파일 네임인데 그냥 파일 패스라고 할게요. 어차피 패스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파일 패스. 네, 파일 패스 이제 제대로 됐죠. 그리고 wget URI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패스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실행해 볼게요 한번. URL이 정의가 안 됐다. 아 파일 URL. 응?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인가요? 아, 이 URL 타입이 정의가 안 됐다. 당연히 이제 정의가 안 됐죠. 왜냐면 이 슬라이즈라는 거는 상대 경로인데 이 웹페이지에서 아까 웹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슬라이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말 그대로 상대 경로고요. 갖다 대시면 이 툴팁으로 뜨는 내용이 web.stanford.edu/class/cs24n 까지가 이제 원래 루트 경로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 경로를 앞에다 붙여 주셔야 이제 전체적인 경로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실 사이트 경로는 보시면 여기 이미 웹 URL이라고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 뒤에 슬라이드하고 이제 PDF 경로 붙으니까 웹 URL이랑 파일 URL을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다 적을까요? URL이라고 파일 URL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딱, 받네요. 다운 받네요. 다운 받고 있습니다. 다운 끝나면 이 PDF 파일이 받아지겠죠. 이 wget이 이렇게 눈에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코드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기다리는 시간에 좀 잡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네. 분리시키고. 아마 다운 받아질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이 PDF 링크 개수만큼 이걸 반복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파일 링크 in PDF 링크지.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을 여기 하나였으니까 얘를 파일 링크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지 출력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프린트 다운로드 PDF 파일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그 파일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요 안에다가 파일 패스 이렇게 적어주시고 완료되면 이렇게 띠디디 그러니까 시작하면 이게 딱 뜰 거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 또 그 다음 게 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시각화에서는 몇 번 총 몇 개 중에 몇 개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전체 길이 num links는 이 PDF 링크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부터 시작하게 하죠. 걔를 출력시켜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네, 이 작은 따옴표 두 개를 해야지 작은 따옴표 하나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럼 지금 이제 갈매기가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포맷 안에도 이제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꼭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고 여기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름 점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네, 뭐 포맷에 꼭 그 갈매기 기호랑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헷갈리니까 보통 맞춰서 씁니다. IDX 반대죠. IDX links. IDX는 지금 1인데 얘가 이제 하나 시작할 때 다운로드 끝나면은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았네요. 다운로드 받았으면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 받았는지. 다운로드 스타트. 시작하실 때 프린트 하나 해주시고요. The PDF files in 그 URL 웹 URL 넣으면 되겠죠. 이 사이트에 파일들 이제 받기 시작한다. 끝나면 다운로드 completed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끝난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다운로드 받쳤는지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가 그래. 다운로드 됐네요. 다운로드 됐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파일들 다 다운로드 받는 코드인데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안 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시험 삼아 2개만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2개만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 2 이렇게 해서 딱 2개만 받을 텐데 2개를 이제 제대로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코드를 이 노트북 파일이 아니라 py 파일로 옮겨가지고 네, 커맨드 창에서 한꺼번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언제 노트북 켜서 한 줄 한 줄 다 이거 셀 치면서 하겠어요.
네, in 여기서 다운로드 스타트가 왜 안 되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아, 이제 접속이 됐나 봐요. 두 개만 받기를. 아, 파일명을 왜 안 적어주냐 근데. 왜 파일명을 안 적어주지? 희한하네. 이게 좀 코딩이 이상한데? 왜 파일명을 안 적어줄까요? 파일 패스를 하게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어디가 이렇게 붙어버리네? 아, 이게 설마 이건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잘못했나요? 파일은 네, 두 개가 지금 받쳤어요. 받쳤는데 2019년께 받쳤네요. 그게 이제 단점이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아니, 파일 패스를 왜 안 보여줘? 희한하네. 여기에서 그 파이썬 escape 캐릭터 escape 캐릭터가 이제 맞는데 싱글 쿼트는 얘 맞는데 이거를 왜 안 찍어주냐 근데 희한하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파일 URL을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를 잘못 만들었네. 파일 링크로 해야 되는데 파일 URL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드 합치면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줄 넘어가서 출력해야 되겠지. 근데 왜 얘는 또 왜 이게 안 넘어가냐 뒤로. 희한하네. 이게 왜 안 넘어. 이게 왜 줄 바꿈이 왜 안 되지? 희한하네. 줄 바꿈이 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얘를 py 파일로 바꿔서 한번 네, 저장을 해볼게요.
볼게요. py 파일 만드실 때 런처 실행시키고 텍스트 파일로 들어가셔서 cs24 pdf라고 하고 .py 네.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보면서 편집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끌어서 이쪽 왼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할 일은 네. 일단 저장해 놓고 복붙입니다. 이런 코드들은 마지막에 실행시킬 때만 하시면 사실 되는데 간단한 스크립트니까 메인 펑션 없이 그냥 할게요. 이게 출력 코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낭패를 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to get all pdf links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to open pdf links and save the file .pdf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임포트 하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아주. 이런 py 파일을 만들었고요. py 파일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 제가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면 저장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 그리고 얘는 닫아 주시고요. 다시 런처 실행시켜 가지고 터미널도 이쪽에 놔둘까요? 뭐 이걸 볼 필요는 이제 없으니까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실행시키겠습니다. 파이썬 뭐죠? cs24 pdf. 네. 실행하면 아까 21개 정도였나요? 21개 pdf. 네. 페이지 안 열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강의 자료 받으실 때 일일이 클릭하는 수고를 덜으시고, 네. 물론 이제 웹페이지마다 HTML 태그 구조가 틀리고,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또 HTML 어떤 PDF 파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일단 뷰티풀 숲이라는 걸 써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고, 뷰티풀 숲 자체도 공부를 해보시면 뭐 쇼핑몰에서 어떤 카탈로그 정보를 뽑아 온다든지 이런 그런 이제 예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 웹 크롤링 쪽으로도 네, 많이 활용하셔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떤 단순 반복 작업들, 그리고 상당히 정보가 많은 HTML 페이지에서 정보를 받아내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받아지고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